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에 혼자 살지 못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나 사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느낀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은 몸이 조금 피곤해서 밖에 나가는 일을 미룹니다. 또 어느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는 약속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이 정도는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며 결정을 넘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삶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집안이 예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문 여닫는 소리, 사람의 발걸음,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저 고요한 공기만 남아있는 집,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도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건강했고, 분명히 자기 집에서 잘 살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금씩 삶을 미루고 조금씩 결정을 넘기고 조금씩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거리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삶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프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쯤은 그냥 집에 있어도 괜찮겠지. 그 한 번의 선택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결국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아직 여러분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렵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아주 작은 행동.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자기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며 자기 이름이 적힌 우편함을 매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삶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주 단순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규칙은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삶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람의 삶을 지키느냐 아니면 디레디레 놓치느냐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문을 열고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삶을 잃어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아침이면 집 근처 작은 가게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빵 하나를 사고 가게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였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분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 다시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몸이 약해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물러나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며칠 쉬었을 뿐인데 그 며칠이 길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분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라 그저 걸을 수 있는 날이라면 반드시 나간다. 비가 와도 조금 피곤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점점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는 한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 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매일 바깥 공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은 그저 생각해 보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 작아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아주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 문을 열지 않는
그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집안에만 머문다고 해서 삶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사람을 세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하루와 더 가까이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닫고 집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삶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에는 늘 소리가 있었습니다. 문 여 닫는 소리, 발걸음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사소한 질문들, 그 모든 소리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따뜻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소리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안의 소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날은 집안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부를 일도 없는 하루. 그저 숨소리만 있는 공간. 그때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생각은 아주 조용하게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점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날 이유도 말을 건넬 이유도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규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도 좋습니다. 가게에서 계산을 하며 한두 마디를 나누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길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생각을 느리게 만들며 결국 삶 전체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야만 요양시설에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많은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다시 나를 세상과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루 동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몸이 약해지기 전에 먼저 세상 속에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삶은 더 빠르게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자기 삶을 잃는 순간은 단지 밖에 나가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기 삶을 잃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밥도 잘 먹고 집도 그대로이고 하루도 평범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오늘은 누가 대신 식사를 정해줍니다. 내일은 누가 약속 시간을 대신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의 일정까지 다른 사람이 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언제 쉴지,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분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 날짜를 잡아주고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삶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점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어도 그저 괜찮다 고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자기 집에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분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이미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독립은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작은 결정들을 넘겨주는 순간부터 조금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제가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가 선택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면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때때로 자유를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이 정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해질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약해질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계단이 조금 힘들어지고 또 어느 날은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아직 괜찮다. 조금 더 있다가 준비하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일찍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바꾸고 중요한 것들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제가 본 많은 경우에서 한 번의 작은 사고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는 단지 약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전의 힘으로 살던 방식 그대로입니까? 이 질문은 지금 당장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도 오래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기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먼저 사라질 때 급격히 늙어갑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평범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집 앞을 쓸고 가끔은 시장에 함께 다녀오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도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밥도 챙겨 드시고 집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을 쓸던 모습이 사라지고 골목에서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고 점점 그분의 흔적이 희미해졌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면 시간이 많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지면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이 약해집니다. 그분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그분은 눈에 띄게 빠르게 늙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 집에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먼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자. 거창한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한번 읽어주는 것, 이웃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누군가의 안부를 한번 묻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남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을 때 자기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이유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정말 사소한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의 시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이어줄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가는 것,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는 것,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 다가올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금씩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게 됩니다. 몸은 조금 느려질 수 있고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도록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한 걸음 나가보는 것,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켜가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